자, 챕터 4 동사와 준동사입니다. 자, 동사와 준동사 우리 책을 보면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각각의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하는데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대부분의 해석이 뭐뭐 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뭐뭐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이라고 하는데 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다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절 주어 동사 자리에는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또는 관계사 다 포함인데 이런 거 없이 한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있을 수 없으며 한 개는 반드시 준동사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은 준동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반적인 설명들을 싹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필기를 해도 되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아빠네들은 필기를 합디다. 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은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 동사적 성질에 있어서 동사적 성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뭐 하다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 성질에다가 다른 품사의 어떤 성질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가 내하고 오랜만에 수업할 때는 아마 다트가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기 때문에 준동사 얘기 내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방에 내가 개괄적인 정리만 좀 해드리면요. 자, 그럼 이 다른 품사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품사가 여기에 적용되느냐? 바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준동사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명사, 요렇게 있고, 일단 세 번째 분사가 있기는 한데 분사는 내가 좀 이따가 요거 다 지우고 나서 좀 쓰도록 할게요. 일단 써야 될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긴 꼬라지가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고, 얘를 세 가지의 분류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적 성질에다가 첫 번째가 명사적 성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용사적 성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적 성질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그 용법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때는 항상 모든 구체적인 이름이 없을 것 같으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뭐 할이라고 얘기하거나 뭐뭐 하는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그 뒤에 명사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일단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 같은 경우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조금 분류를 좀 할게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한 감정, 뭐뭐 해서 뭐뭐 한 감정,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엔 뭐뭐 한 정도, 그 다음에 뭐뭐 하다니 뭐뭐 한 판단,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좀 끊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뭐 하려면 이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뭐 해서 그 결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총 6가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투부정사에 대해서 뜻을 해석하실 때는 총 8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 문법에 딱 맞는 걸로 얘기할 때는 총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투 동사 원형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명사로 쓰이냐 형용사로 쓰이냐 부사로 쓰이냐 이런 얘기인데 명사적으로 쓰게 되면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됩니다. 즉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택의 요소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의 요소로. 그래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물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많고요. 부사적인 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된장찌개에 된장찌개에 두부가 없더라도 된장찌개가 되듯이 아시겠죠? 아니 꼭 두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좀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 명사적으로 쓰는 것들을 또 분류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아빠한테는 내가 3가지로 얘기하다 보면 칸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일단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보어, 세 번째 목적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문사 더하기 투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 같은 경우는요 항상 시작점이 투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쓰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가짜 주어도 쓰일 수가 있죠. is로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2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마찬가지 주격 보어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나뉘게 됩니다. 주격 보어는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지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나는 원우가 짜장면을 먹도록 설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도록이 지금 to eat 짜장면이니까 그러면은 그걸 먹는 사람이 원우라면 원우가 그걸 먹도록 주어가 설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는 거는 원우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원우 자리가 목적어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을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목적어도 있고 가목적어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it, 뭐 형용사, 뭐 to 동사 원형 뭐 이런 뜻으로 정리되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의문사 뜻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의문사 의문사를 어떻게 해요? 명사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when to eat 짬뽕 언제 짬뽕을 먹을지 다른 말로 하면은 짬뽕을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how to eat 짬뽕 하면은 짬뽕을 어떻게 먹을지 다른 말로 하면은 짬뽕을 먹을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명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구조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심화 파트로 일단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구조 같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to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enough to 동사 원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들이 파생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로 말하면은 to 부정사의 관용어구라고 해서 뭐 to be frank라든지 to make matters worse라든지 이런 어떤 관용어구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딱 보면은 이제부터 포인트가 뭐냐? 아,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단순 밑줄 어법으로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명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이 안에서 문법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어하고 보어 같은 경우는요 동명사의 주어와 같습니다.
동명사의 주어와 같은 형태예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to eat 짬뽕 is easy라고 얘기했어요. 짬뽕 먹는 것은 쉽다. 그런데 to eat 대신에 eating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기간 딱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to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to eat 짬뽕 is easy. 물론 그런 쉬운 게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뜩 나왔어. 니네 분명히 공부했는 지문에는 그게 나온 거야. 그런데 교과서 부교재 뭐 지문을 시험 범위 지문을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운 신예준이란다. 신예준이가 신예준이 지금 고3이에요. 신예준이가 eating을 딱 보는 순간 시험 문제 지문에 똑같은 문장이었는데 to eat가 안 나오고 eating이 나왔어. 그걸 틀렸다고 체크를 하는겨.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는 무조건 낚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 우리가 이제 동명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동명사에서 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나 이제 방금 시작인데 너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빠네 아까 영상 찍을 걸 그랬네. 참. 자,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법 포인트로 일단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넣고 should 동사원형 쓰는 거 그런 거 바꿔내는 거 중상 1학기 기말에 보고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럼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B2 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B2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뭐 예정, 가능, 의무, 뭐 이런 등등의 뭐 그 표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그냥 읽고 치우시면 돼요.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 예정, 가능, 의무 앞으로 다 일어날 거야. 앞으로 다 일어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법 문제 내지도 않고요. 그냥 해석상으로만 잘 접근을 해주시면 일단 되는 거고. 자, 그래 놔놓고 이제 부사적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부사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해서 뭐뭐한 감정, 뭐뭐하기 뭐뭐한 정도, 뭐뭐 하다니 뭐뭐한 판단, 뭐뭐 하려면 뭐뭐해서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내가 얘를 네 가지와 두 가지로 분류를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의 속성이 뭐냐면요. 약간 because 개념이 좀 강해요. because 개념이.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란 말을 하나만 딱 생각해 볼게요. 나 짬뽕 먹으러 갈 거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풀어해 볼게요. 나 짬뽕 먹으러 갈 거야. 배고파서. 이 말이에요. 그냥. 배고픔을 달래려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because 개념이 강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뭐뭐 해서 뭐뭐 한 감정으로 하게 되면 영어 표현에서는 감정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나 슬퍼, 나 기뻐, 나 행복해, 나 우울해 이랬어. 왜? 뭐뭐 해서 이 말이야. 그러면 I said to 뭐시기, I'm happy to 뭐시기, I'm embarrassed to 뭐시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 표현이 주어 다음에 감정 표현 나오고 to가 들어가면 이 감정을 느끼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 감정 느끼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가볼게요. 뭐뭐 하기에 뭐뭐한 정독하는 거. 요거 일단 별표 쳐주세요. 뭐뭐 하기에 뭐뭐한 정독. 이게 조금 더 파생시켜버리게 되면은 바로 인원 갖고 얘기를 합니다. 투투 갖고. 그래서 뭐뭐 하기에 뭐뭐한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책은 내가 읽기엔 어렵다. 이 책은 어렵다. 내가 읽기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읽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다니 뭐뭐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심은지 지각했다. 그럼 심은지 지각을 하다니 그녀는 장꾸러기 매트를 먹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물론 덧붙이면 뭐 미는 장꾸러기 뭐 한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뭐 하다니 이러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판단부터 먼저 해놔 놓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명칭상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독해 글을 읽을 때는요. 아까 내가 명사적으로 얘기할 때 필수라 그랬죠. 필수란 말은 한 문장을 잘 보고 난 다음에 to 이하 내용을 다 한번 없애보세요. 그랬을 때 문장에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얘는 일단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부사는 뭐라 그랬죠? 빼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랬어. 아까 짬뽕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고픔을 달래려고 굳이 그 말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뭐 성질나서 짬뽕 먹으러 간다. 이 집이 맛집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요 투부 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가지 다른 품사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어순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문법성 판단으로 얘기하긴 했지만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목적어 자리 중에서 가목적어 자리. 가목적어 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it is easy to eat 짬뽕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가짜 주어고 얘는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I found라는 또 다른 어떤 주어 동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자동적으로 얘는 내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 비동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목적어가 가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가 되고 이 자리가 진목적어가 돼. 그래서 주어는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것이 뭐뭐 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어순배열이야.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쓰락하는 거. 이건 어디 가나 단골손님입니다. 서술용으로. 어딜 가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개념이 이런 투부 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지금 준동사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품사로 쓴다 했으니까 이런 투부 정사를 쓰려면 반드시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동명사로 가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에다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동사적 성질에다가 형용사적 성질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적 성질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명사적 성질이죠. 형용사적 성질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 적어놔 주세요. 그 명사의 수단 또는 목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sleeping bag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waiting room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sleeping bag이 무슨 뜻이라? 침낭이죠. 자고 있는 가방인가요? 자기 위한 가방인가요? 자기 위한 가방이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세 번째 분사 얘기할 때는 그러면 ing는 뭔데요? 그럼 그건 하고 있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웨이팅룸도 방이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기 위한 방입니까? 기다리기 위한 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쓴다. 근데 어느 책을 봐도 동명사를 형용사로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잘 없어가지고 일단 차이점을 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독해에서도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즉 문법 문제나 서술용은 잘 안 낸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읽을 때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읽을 때만. 중학교 때야 그런 문제 나왔겠지. 동명사 뭐 배우게 되면은 뭐 ing하고 뭐 현재 분사 동명사 둘 다 나오게 되면은 다음 중 ing의 쓰임으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 그따구 문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낼 때 한 번씩 이런 거 낚아낼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아까 했던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분류를 4개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 두 번째는 보어, 세 번째는 목적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전치사 뒤입니다. 전치사 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주어와 보어 같은 경우는 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으로 쓰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낚이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죠.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주어나 보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짜르실이 없기는 하지만 목적어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뭐랑 상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요놈하고 요놈하고가 대립각으로 딱 띄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 간단한 어법 문제 정도는 내죠. 그럼 여기서 질문. 둘의 차이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의 두 가지 차이점. 우리 원우가 저렇게 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상을 진지하게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댓글에 남기듯이 포모스 선정 1위 뭐 잠 올 때 뭐 저 더 자게 되는 뭐 영상 이렇게 찍어버린다. 누가 댓글로. 자, 59페이지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58, 59 보세요. 자, 58, 59페이지 보시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와 동명사를 쓰는 동사를 구분하여 알아두자 하는데 동사의 목적어의 투부정사는 대개 무슨 말이 들어갈까? 그 빈칸에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미래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적어놓으세요. 미래의 일을 의미한다 그러고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미래의 반대, 과거겠죠. 그래서 과거 혹은 이미 진행 중인 일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세요. 자, eat 짬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eat 짬뽕을. 자, decide to eat 짬뽕. 짬뽕 먹기로 결심한다. 바로 나와 안 나와? 짬뽕이 바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짬뽕 먹기로 결심했으면 배달 전화 주문을 하든가 아니면 가서 뭐 어디 저 여원 짬뽕을 가거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want to도 짬뽕 먹기를 원한다. 마음만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hope to도 짬뽕 먹기를 희망한대. 공통적인 속성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거래. 그 다음에 plan to 마찬가지. 뭐뭐 할 것을 계획한대. 그럼 언제 먹을지 모를 일이잖아. 그 다음에 refused. 야, 짬뽕 먹을래? 아니, 난 짜장면. 먹기를 거부한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learn to 하는 말도 뭐뭐 하는 것을 배운대. 짬뽕 먹는 법을 배운대. 법을 배웠으면 이제 뭐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속성은 앞에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안 했지만 곧 할 거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말.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밑에 가볼게요. 동명사. 자, 동명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은지가 자전거를 처음 배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두발 자전거입니다. 세발 자전거 아니고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프고 까지고 다치고 울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승질도 부리고 이씨삐개삐 하면서. 자, 그랬는데 그래서 자전거 안 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딱 타는데 슉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이죠. 그게 바로 enjoy예요. 그게 바로 즐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나영이가 수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물도 몇 번 먹어야 되고 물에 푹 빠져보기도 해야 되고 뭐 다리도 첨벙첨벙 먹어야 돼. 다리 쥐가 나가지고 고양이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지금 조언을 깨려고 지금 웃기고 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물 갈퀴도 이제 할 줄 알고 그다음 뭐 자유형들은 할 줄 아니까 이제는 막 물만 봤다만 신나게 뛰어드는 거야. 똑같이 인조입니다. 그럼 뭐야? 시작점이 언젠데? 과거잖아. 그 전에 온갖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할 줄 안다 이런 개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보이드 보세요. 어보이드 뭐라 나와 있어? 피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말 그대로 하는 것을 피한다. 그 전에 하다가 안 되니까 피하는 거지.
그 다음에 mind,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전부터 뭔가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창문 열어도 되니? 아니 창문 열면 난 바람 알레르기가 있어. 안 돼 이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몇 개 한번 더 가볼게요. keep 다음에 ing입니다. keep은 말 그대로 뭐뭘 유지하다 계속하다 이 뜻이란 말이야. 우리 첫일문 할 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러한 상태, 그 전부터 시작하는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거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뭐예요? 그 전부터 하던 거에 대해서 바꾸는 거.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시고 하려고 하면 결국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동사 단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외워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어차피 단어 공부할 때 외우는 건 필수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잘 해주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적어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익하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치사 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은 명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인지 아까 얘기했던 동명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얘 둘이가 많이 쓰인다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적 속성을 띠는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투부정사 제외하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문제를 낼 때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오늘 정신 차리라. 엄청 중요한 거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낼 때는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동명사 ing는 어쨌든 동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답이에요. 그런데 명사가 답이 되려면 경우에 따라서 뒤에 of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얘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developing하고 development가 만약에 선택형 문제로 나왔다 치자. 앞에 전치사는 about이야. 그러면 development는 명사거든요. 그럼 뭐에 개발할 때는 of 쓰고 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developing이 답이면 바로 그냥 뭐의 발달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발달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정리를요. 은지 지금 휴대폰 몇 분대 이거? 27분이요. 벌써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잘 해주세요.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하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일단 속성을 잘 보시면 투부정사는 아까 얘기했던 저 세 개가 다 들어가고 동명사는 형용사 명사인데 대체적으로 명사야. 그럼 저 둘의 공통점은 일단 명사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필수 요소로 쓰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필수 요소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분사입니다. 자, 분사는 동사적 성질에다가 형용사적인 성질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성질이 들어갑니다. 일단 형용사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형용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약간 확장시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은 명사를 꾸밈, 수식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 뒤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꾸며주는 거 아니야. 국어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맞아. 그런데 형용사, 영어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문, 자 볼게요. 울고 있는 아기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crying bab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일단 생긴 꼬라지가 현재 분사가 바로 뭐냐면 ing거든요. 그럼 이 ing가 딱 나오고 나면은 얘는 결국은 앞에 있는 아기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가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야? 왜 울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시윤이가 엥 하는데 작은 방을 딱 가리키는 거야. 방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그럼 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표현인데 baby can 하나 놓고 crying 다음에 for sleep이라고 딱 집어넣어요. 잠을 자기 위해 울고 있는 아기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잠자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만약에 여기다 sleep이 아니라 food를 넣었다 하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집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똑같은 분사인데 왜 하나는 앞인가요? 짧아서. 왜 하나는 뒤인가요? 길어서. 이거는요. 이 논점이 다야. 조금 더 가볼게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만약에 저게 현재 분사를 썼지만 과거 분사로 써볼게요. 자, the document라고 해볼게요. the document, the written document. 쓰여진 문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그냥 쓰여진 문서니까 그냥 글로 쓰여진 문서에서 끝이야. 그런데 다른 경우로 가볼게요. The document인데 뒤에다가 written을 쓰고요. in 1980이라고 해봅시다. 끊었어. 그럼 이거는 1980년에 쓰여진 그 문서 이 말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한 단어로 끝났지만 얘는 뒤에서 이까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공통적인 성질이 형용사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앞뒤 둘 다 꾸며준다. 이런 얘기야. 둘 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수일치 배웠잖아요. 수일치에서 주어 딱 나오고 동사 거리 멀었잖아. 그러면 주어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인마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뭐 할 그거 얘기할 때 The ability to beat one is not true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능력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도 엄청 중요한데요. 자, 보어 보세요. 보어는 넘어가면요. 네 가지로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ing가 있는 거 하나,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과거 분사 ed가 들어가는 거 둘. 그러면 이 주어가 만약에 뭐 he라고 칩시다. 그러면 he is swimming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 진행형이죠. 즉 현재 진행 또는 과거 진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수영하고 있다 이 말. 중1 때 쥐구리 장창 배웠던 거. 그럼 일단 진행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일이 나와. 이게 바로 뭔데? 수동태야. 말 그대로. 더 가볼게요. 요건 2형식이고요. 4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5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ing 들어가는 거 하나.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들어가는 ed.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목적어가 이렇게 된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목적격 보호가 ing로 쓰인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동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지각 동사였죠. see, hear, listen to 그거. 그게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만 5형식 동사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되게 한다 하는 거. 나는 그 컴퓨터가 수리되게 만들었다. 이런 거. 내가 방금 수리되게라 그랬지. 그러면 이 자리는 repaired 아니면 fixed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목적격 보호가 진행이거나 능동일 때, 얘는 목적격 보호가 수동일 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있던 덩어리가 1로 빠지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등장하면 비동사나 빠지면 끝이야. 아까 보여줬던 거랑 똑같아. 가목적어, 진목적어 얘기할 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요까지 지금 이거 화면에 나오나 은지야?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게 됩니다. 과거 분사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분사는 생긴 꼬라지가 ing, 과거 분사는 생긴 꼬라지가 ed 아니면은 불규칙이에요. 생긴 꼬라지가.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3단 변화 엄청나게 외웠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죠. 뭐 내가 너가 했으면 3단 변화 미친 듯이 했을 거야. 그래 했겠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성격이 어떻다? 능동이거나 진행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고 해석은 무조건 뭐야? 하고 있느냐. 선생님 그러면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비동사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 보세요. 원우 이건 적지마. 원우 스위밍 이랬어. 이거를 누가 미쳤다고 원우는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is가 들어가야 수영하고 있다는 거고 is가 빠지게 되면 수영하고 있는 원우예요. 이런 해석을 잡아야 된다고. 내가 좀 문법 설명하지만 약간 천일문학의 연계선상이 아니?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책 해볼게요. 그 책 더북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written을 그냥 썼어. 그럼 여러분이 뭐더으로 그 책은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다못해 그 책은 쓰였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 비동사가 없잖아. 없는데 왜 거기다 동사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시냐 이런 얘기야. 과거 분사는 무조건 된, 뭐 되어, 진, 뭐뭐 받은 이거란 말이야. 다자 안 들어가 주어로. 다자 쓸락하면 무조건 비동사 있어야 돼. 왜? 아까 형용사적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형용사가 동사화 되려고 하면 그 형용사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분사는 해석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역할이 어떻게 하고요? 수동하고 진행이에요. 수동하고 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분사 제일 많이 볼 때가 언제야? 현재 완료 배울 때하고 수동태 배울 때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현재 완료, 수동태 배울 때. 어쩌다 이제 그걸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뭐 과거 완료나 아니면 가정법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의 반대가 수동이죠. 진행의 반대가 완료잖아.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어. 완료, 끝! 이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둘이가 서로 반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태 한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속성이 이겁니다.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 분사. 자, 보세요. 내가 김우진 때렸어. 자, 때리기 전에 나 선생님한테 맞았죠. 이겁니까? 맞고 나서 머리에 혹이 빵 나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맞고 나서 아야 캐야 맞은 거고. 현재 완료 생각해 보세요. 나 어제 짜장면 먹은 적 나 어제 이후로 짜장면 먹은 적 없다. 이런 말 생각해 봐. 그럼 어제부터 짜장면을 안 먹은 상태잖아. 어제 안 먹었으니까 지금 이렇다. 이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과거 분사는 일단 과거란 말이 들어갔으면 과거에 일어난 것과 일단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거를. 자, 그래서 분사의 기본 개념은 이렇고 그 다음 문장 확장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게 앞뒤로 꾸며준다 하는 이 개념까지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딴 거 없어요. 글만 읽으면서 생긴 꼬라지 ing들 계속 보면 되는 거야. ing를 보든 ed를 보든 그렇게 하면 돼. 그건 나중에 천일문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 속성을 띈다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사구 플러스 문이. 여기 플러스 자리는 굳이 누가 들어가? 콤마 들어가. 콤마 들어가. 자, 그러면 보세요. 말장난이에요. 모든 문법 용어는요 다 말장난이에요. 자, 분사야. 배웠던 대로 ing 아니면 ed겠지. 맞죠? 그러면은 시작 자체가 ing로 시작합니다. 아니 또는 시작 자체가 ed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ed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being이라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구는 뒤에 물결입니다. 여기에 서 있으면서 나는 그를 기다렸다. 여기에 서 있으면서 standing here. 그럼 standing here이 합치면 분사구고요. standing만 얘기하면 분사고요. here는 말 그대로 굽니다.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로 쓰일 수 있는 이 물결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아마 다 들어가.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 전치사명사 또는 뭐 부사단 다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인즉슨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니네 분사구문 작년에 7과 교과서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사구문 분명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하지만 분사구문 법칙은 되게 간단했어. 생각보다. 어렵게 잘 안 내거든요.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딱 때려 나오죠. 이게 바로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분사구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띄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분사구, 문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 생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였느냐? 자, 선생님 저희 다 아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가볼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구, 콤마,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땡. 하나 더.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접속사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땡. 자, 접속사가 있는 주어 동사절을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주어 동사만 딸랑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접속사에 있는 주어 동사는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야.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었네요. 종속절. 이거를 주절. 그래 뭐 명칭 생각하지 말자 텐데 내가 이런 거 갖고 하고 앉아서 있기는 그자. 종속절과 주절의 근본적인 차이. 종속절의 동사는 다자로 해석될 수 없다. 마지막 접속사에서 뜻이 끝난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다 여기서 마지막에 접속사 뜻으로 끝나. 얘는 뭔데? 뭐는 뭐더라? 내가 그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숙제를 도왔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사구문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가 뭡니까? 접속사 뺀답니다.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무조건입니까? 경우에 따라 안 빼도 됩니까? 선택이죠. 어떤 경우? 그 분사의 뜻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그럴 때는 접속사를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양쪽 주어가 서로 같으면 누구를 뺀다? 종속절 주어를 뺀다. 즉 접속사랑 가까이 있는 동사예요. 접속사랑 가까이 있는 주어예요. 주어를 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볼 거 있지. 접속사랑 붙어 있는 주어 동사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when 했잖아요. When I was young 해볼게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야. 이거 갖고 문장 형성 안 되잖아. 야 내가 어렸을 때! 뭐야 얘 이거야 그냥. 그럼 네가 어렸을 때 뭐? 나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끝나잖아. 그래서 종속절 주어를 뺍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원우가 짜장면을 먹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 원우하고 내가 좀 다르죠. 그럼 놔둬요 이거. 자, 종속절은 말 그대로 종이고 주절은 말 그대로 임금 또는 집안의 대감이야. 자, 하인이 대감짓 하겠대. 그럼 대감이 놔둬요?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삭제 이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쪽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즉 과거면 과거고 현재면 현재일 때, 그럼 어떻게? 분사 구문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동사단은 있어야 돼. 네가 감히 어디 나랑 같은 시제를 하려고 앉았어. 꺼져! ing로 변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ing로 무조건 바꿉니다.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분사 구문 쓰라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끝나. 여기까지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라 그래. 다 그거요. 다 그거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럼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말는 법 없죠. 분사구문은 엄청 중요한 건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아니 중학교 때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음 중 분사구문 5개 딱 보여주고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런 문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분사구문 써가지고 이렇게 딱 때려 나오는 거. 근데 만약에 동사의 시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르면 자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준동사는요. 과거형 넣고 앞에 to를 쓰거나 과거형 뒤에 ing 넣는 경우 있습니까? 예를 들어 it의 과거형이 ate야. eating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to eat 말고 to ate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준동사의 과거를 그나마 표시하려고 하면요. 과거에 발 담근 놈을 딱 건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 표현이야. 그래서 have pp, 즉 to have pp나 아니면 having pp 이걸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둘의 시제가 다르게 되면 여기는 having pp를 쓰게 되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그녀가 집에 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프다 이런 거 있잖아. 어제 갔는 거, 나 지금 슬프다 가는 거. 선생님 주어 다른데요? 아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어 달라도 분사구문 쓸 수 있습니다. 시제 달라도 분사구문 쓸 수 있어요. 뭐 확장판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영상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when I was when I said that I hate her. 나는 그녀가 싫다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래놔 놓고 그다음 뭐 할까요? 아니지 애프터로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녀는 is said to hear so 이렇게 해볼게요. now 이렇게 볼게요. 자, 이래가지고 내가 분사구문 바꿔봅니다. 보세요. 접속사 뺐어요. 얘 둘이 다르죠 지금? 그럼 얘 오해한다고 그랬어. 놔둔다고 그랬지. 그럼 그대로 놔둘게요. I 넣어볼게요. 자, said하고 is하고 시제 같아야 달라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having said로 바꾼다고요. 나머지 그대로. 선생님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접속사 빼고 얘 다르고 얘 그냥 ing로 바꾼 게 다인데. 이런 분사구문을 뭐라 하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말 명칭 어려우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어끼리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개벽다구 같은 예문 같은 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잘 안 나온다고요. 분사구문 딱 정형화된 것만 낼 거니까. 자, 그러면 아까 동명사까지 얘기했고, 자 그럼 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벌써 수동태 나왔죠. 오형식 문장 다 나왔잖아. 이 안에서 지금 어법 문제 따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법 문제 따질 수 있어요. 분사구문요 100% 서술형이지 뭐. 아 선생님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 문법 범위가 제대로 적용된 게 없는데 그러면은 뭐 아무 데서나 다 나올 수 있나요?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누구 다 서부고제. 원래 서부고 지금 트렌드 점점 바뀌어가거든요. 아무 데서나 다 내요. 옛날 서부고는 교과서 뒷부분 어법만 내면 끝났어. 근데 점점 바뀌어. 미쳤지. 대세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분사구문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들어갔죠. 100% 분사구문이야. 근데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 안 보이고 주어 안 보여. 그럼 동명사입니다. 생각해봐. eating 짜장면 is 그 얘기.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장 제일 앞에 ing가 나왔잖아. 그럼 일단 콤마 나온다부터 그거부터 확인해. 그래야 너가 해석이 조금씩은 이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설명은요.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핵심 5가지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이거 설명하겠나 안 하겠나? 솔직히 말할게. 안 할 수도 있다. 진심이다. 안 할 수도 있다. 아 잠깐만, 1학년이죠? 네. 한 번은 다 할 겁니다. 고3 돼가지고 이거 기대하지 마라. 고3 되면은 솔직히 이거 설명 100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고3은 특히 2학기 이맘때쯤에는요. 독해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실전 경험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문법 100날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읽을 때 잘 읽으라 이러면 되거든요. 이거 100날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뭐 문법 선택형 얘기할 거야? 그 한 문제 딸랑 나오는 거? 아니요. 절대평가 등급에서는요. 그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니까 버려도 돼요. 다른 거에 그냥 더 집중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몇 분? 21분. 21분요?